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에서 여러분을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 더욱이 오늘은 기상기후산업박람회와 국제도로교통박람회까지 안전 관련 3개 박람회가 함께 열려 의미가 더욱 깊습니다. 안전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는 바로 기상의 문제이고 사회재난의 으뜸은 교통이기 때문입니다. 박람회를 준비하신 경기도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기상청, 한국도로협회 등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10여 개 국가 대표단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GFI 이상섭 대표님, 신일산업 송건혁 부회장님을 비롯한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인류가 지구에 산 지 수십만 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전쟁과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으로 인한 인류의 희생은 감소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대 문명의 발달은 역설적으로 위험을 높입니다. 기상 이변 또한 위험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의 최근 경험이 입증하듯이 정부의 혜택가 국민의 희생을 키우는 경우도 잔존합니다. 반면에 인류는 기아를 벗어나자 안전을 더 많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안전산업을 키우는 토양으로 작용합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환경산업을 키운 것처럼 이제 안전을 향한 욕구가 안전산업을 키울 차례가 됐습니다. 실제로 국내 안전산업은 매년 6.3%의 성장과 9,600여 개의 일자리 창출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미 판교 등지에서 안전산업이 힘차게 태동하고 있는 것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훨씬 많은 기업들의 도전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은 나라다운 나라의 으뜸간 의무에 속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안전 안심 사회의 실현을 최우선 국정과제의 하나로 설정했습니다. 동시에 안전 산업을 혁신 성장의 주요 동력 가운데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요컨대 정부는 안전 안심을 정부의 주의와 관리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과 산업으로도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민간 부문에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국민안전 국가 목표를 도입해서 안전사고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이려 합니다. 국민안전안심위원회가 잠시 후 이 건물 3층에서 국무총리 자문기구로 발족해서 안심 안전정책을 총괄 자문하게 될 것입니다. 그 위원회 아래 각 부문별 태스크포스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안전 안심 정책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제안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안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범부처 재난안전기술개발 종합계획을 연내에 수립해 5년간 총 3조 7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재난안전산업 클러스터도 조성할 것입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해 내년에 1,048억 원을 지원할 계획을 예산안에 이미 담았습니다. 안전산업 박람회를 비롯한 안전 관련 3개 박람회를 거듭 환영합니다. 이런 노력이 앞으로 더욱 다양하게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안전과 생명이라는 이 귀한 가치를 이제는 우리가 공공기관, 국가 모두 함께 같이 걱정하고 국민과 함께 가자는 문재인 정부의 저희들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올해부터 더 이렇게 성숙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귀한 손님들과 함께하는 그런 행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주최해 주신
남재철 기상청장님,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김종석 원장님을 비롯한 정부와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키르기즈스탄의 보로노 쿠바벳 비상사태부 장관님을 비롯한 외국정부 대표단 여러분, 대한민국의 안전산업 발전을 이끌고 있는 최대 규모의 박람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오늘 박람회에 이낙연 총리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국내외의 각종 재난과 재해, 사고의 규모와 양상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기대 수준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상황으로부터 국민들 안전과 생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흡한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현장의 대응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첨단의 기술과 장비가 확보를 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안전산업 박람회의 중요성이 그런 점에서 더 부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첨단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세계적인 블루오션으로 안전산업을 활성화해서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그런 기대와 취지가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화재, 치안, 생활, 교통, 해양, 기상 등 안전산업 전반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첨단의 신기술과 신제품들이 대거 소개될 예정입니다.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어줄 안전산업 일자리 정보관도 운영되면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4차 산업기술과 안전산업의 융합도 생생하게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기상기후산업박람회, 국제도로교통 박람회와 함께 합동으로 개최함으로써 안전분야의 전문 종합전시회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안전산업 관계자와 내외 기빈 여러분, 앞으로는 안전과 기술 그리고 산업의 결합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더 튼튼하게 지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는 안전기술과 산업의 육성을 통해서 보다 안전한 나라에서 국민들이 재난과 사고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며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계속해서 격려 지원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준비하시는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상청장 남재철입니다. 오늘 2017년 기상기후 산업박람회 개막식에 바쁘신 가운데도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평소 존경하는 이낙연 국무총리님, 김두겸 행정안전부 장관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전산업과 도로교통 관계자 여러분들, 해외 각국에서 참석해 주신 주요 내빈 여러분께 기상청과 모든 기상인을 대표하여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상기후 산업박람회는 기상과 안전 그리고 교통 분야가 함께하는 뜻깊은 행사로 준비되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으로 사회 경제적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상정보의 수집, 분석 그리고 활용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책무가 되고 있으며 민간 분야에서도 기상정보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상청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고자 고품질의 기상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맞춤형 기상정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09년 기상산업진흥법을 제정하고 민간 기상산업 활성화에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상산업은 일상화되고 있는 자연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안전한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기반산업으로 자리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기상기후 산업 박람회를 기회로 국내 기상기술을 널리 알리고 기상산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희 기상기후 산업 박람회와 함께 개최되는 안전산업 박람회, 국제도로교통 박람회와도 연관성이 높아 박람회를 찾아오시는 기업인과 국민들에게 좋은 정보와 볼거리를 제공해 드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기상과 안전 그리고 교통박람회에 참석해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제12회 대한민국 기상산업대상 시상식 및 날씨경영 우수기업 선정서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하여튼 기상산업대상 날씨경영 우수기관 시상 하시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게 12회니까 거의 강산도 변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오면서 굉장히 이렇게 많이 발전하고 확대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좀 제법 쌀쌀합니다. 오늘부터 내일 수능 때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수능 한파가 온다고.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내일 굉장히 좀 쌀쌀한 그런 날씨인 것 같아요. 금년 여름에 굉장히 무덥고 힘드셨죠.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우리 기상청 예보 욕 많이 하셨을 겁니다. 오보청이라든가 뭐 구라청 해가지고 굉장히 욕을 많이 하시는데, 최근에 참 기후변화 문제로 해서 일기예보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잘 아시지만 국지적으로 내리는 집중호우를 정확하게 그 지역을 예측하는 것, 또 정확한 양을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기상청은 좀 더 정확한 기상 예보를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가 기상 업무, 다시 말해서 기상청이 해야 되는 걸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기상 예보를 생산해서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과 관련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안전산업 박람회의 그 취지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이어서 기상청에서는 지난 100년 정도 굉장히 정량화된 기상 정보를 빅데이터로 갖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기가가 되는 기상 정보를 생산하는데, 이러한 기상 정보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무형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상 정보를 누군가가 사용을 할 때 바로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경제적 이익을 만들어내는 기상 산업을 육성하는데 기상청이 앞장서서 지원하고 육성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기상청이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기상 산업 박람회는 그러한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기상청에서 하고 있던 그런 일들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모아져 가지고 바로 이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우리 기상 부분이 기여할 분야가 크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더 많은 산업이, 조금 전에 동영상에서도 보셨지만 40% 이상의 국가의 모든 산업이 기상정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것을 정보를 사전에 활용을 한다 그러면 그 또한 재해를 줄이고 경제적 이익을 만들어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런 기상산업 박람회라든가 아니면 기상산업에 대한 대상, 또 기상을 잘 활용해서 경영에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저희 기상청이 해야 될 국가 기상 업무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상을 받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앞으로 더 많은 기상 정보를 이용해서 국가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적 이익을 만들어내는데 기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이러한 좋은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신 우리 기상청 기술원의 관계자 여러분들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김동석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또 불구하고 이 자리를 참석해 주신 대외 기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까지 싹 밀물처럼 밀려갔다가 다행히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일 기상기후 산업 박람회와 더불어서 하반기 날씨 경영 지식 포럼을 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전 세계적으로 호우, 태풍, 폭염 등 위험 기상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서 이로 인한 사회 경제적 피해 또한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 미래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을 연기한 클라우드 방제 기상 정보 시스템, 기상 관측용 드론 개발 등 보건부처 위험 기상 대응 체계 구축에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또는 공공 부문에서도 조기 경보 시스템 개발, 시설 관리 등 경영 활동에 기상 기후 정보를 활용한 사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상 대상 등 많은 시상들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산업에 확대되어서 날씨 경영에 또 기업의 재산 이익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따라서 이번 2017년 하반기 날씨 경영 지식 포럼을 통해서 날씨 경영 정책 및 민간 활용 방안 등 각 분야에서 기상 정보를 공유하고 기상재해 경감에 의한 효과적인 날씨 경영 대응 체계와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소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늦게까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규 진입 부분의 형태를 보니까 기존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서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이제 기상 경영을 도입을 하기도 하고요. 아예 이제 날씨 경영 쪽으로 날씨 어떤 정보 제공 서비스랄지 이런 부분 쪽으로 아예 신규 진입하는 대상들도 상당 부분 존재했습니다. 특히 기상재해 쪽 형태를 보면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과 대비 부분에서의 아주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예방과 대비 측면에서 그러면 그 국외에서는 어떤 사례들 방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 동안 1,100개 정도를 가지고 그 관측을 쭉 해오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을 봤는데 실제로 늘 얘기되는 돌발성, 그 다음에 국지성 감수 현상 이런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계속 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해요.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장마철이다 해서 장마철에 집중을 해서 왔고, 또 장마 전선이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어요. 네, 최근에는 이제 게릴라성우, 국직성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측하기 힘든 그런 강우 사상이 많이 발생을 해요. 저희가 또 우리 정보뿐 아니라 기상정보과를 통합하여서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 전광판이라든지 여행자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 스마트폰, 저는 정부의 연계기관들에게 실시간으로 기상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그 선박이 운항하는 경로라든가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실제 여기 중반에 보시면은 RPM으로 표현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최저강나라고 하는 것은 RPM 최적화를 뜻합니다. 그 시스템의 모듈이 저희가 한 8개 정도 있는데, 그 한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모듈이 한 8개 됩니다. 그 모듈이 하나하나 구현되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라디오 존재를 각 온도별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20도에서 평가한 건데, 20도 지금 여기 보면 20도 마이너스 1도에서 보면은 그래서 잘 일치를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온도가 내려감으로써 이제 점점 안 맞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특성을 정확히 평가를 해서 이거를 저희가 그 존재 회사에다가 이런 습도 보정 공식 아니면 온도 센서 보정 공식을 제공을 해서 습도 측정, 온도 측정을 좀 더 정확히 소급성이 확보된 상태로 잘 할 수 있게끔 정확도 향상시키는 게 저희 이 과제의 목표. 수면에서의 작은 좌우의 떨림을 보정할 수 있을 만한 정밀한 수위계가 없었고요. 또 하나는 0.01mm의 해상도를 제시할 수 있는 수위가 없는 통에 아르키메데스 부력을 이용한 부력식 수위계에 대한 적용 실험을 2013년 3월부터 이제 최초로 시작했고요. 말씀드릴 저수지는 용담댐에 있는 용담 저수지가 저희가 지금 대상으로 했고요. 용담 저수지에서는 지금 3년째 현장 실험을 하고 있고, 이 과제를 통해서 이제 확보된 자동 증발력 관측 기술이 팬 내부의 관리 부분에 지금 적용되어 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3차원 초음파 풍력 풍속대에 대해서 검교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번외로 요청을 드리고 기상청 쪽에서 흔쾌히 응해 주셔서 테스트를 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초음파는 거의 다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센서가 마주보고 있거나 아니면 위쪽에 반사를 해서 A 센서에서 B 센서로 초음파를 발사하고 B 센서에서 다시 A 센서로 초음파를 발사하고. 데이터가 발전함에 따라 가장 큰 모델 같은 경우는 거의 리니어하게 계속해서 성능이 증가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도메인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데이터만 축적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성능이 좋아진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비전이라고 하는 일반적 비전 테스트는 첫 번째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양이 사진을 보고 고양이를 분류하는 테스트가 하나 있고, 그러면 고양이가 어느 위치인지 박스를 찾아내는, 보통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밖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단순히 날씨 정보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디시전을 파는 회사라고 홍보를 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일단 웨더가 한 축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 게 웨더 데이터, 그다음에 그 사람이 어디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른 로케이션 데이터, 그다음에 어느 순간이냐는 시간 데이터, 그다음에 그 사람의 선호도가 뭐냐, 뭘 즐겨하냐, 어떤 활동을 즐겨하느냐, 그 사람의 주된 패턴이 어떠냐 하는 그 빅데이터들을 모아서 우리가 이 기상 변수들을 어떻게 이용하고, 기상 변수들이 어떻게 우리의 모델의 그 입력단에 들어오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또 우리가 실용하고 정말로 그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그러한 방법들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마 좀 더 이 주제의 그 키포인트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시계열 모형들을 통해서 기상 그런 변수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느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그 기본적인 관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해외 기상을 담당하고 있는 많은 분야에서 어떤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초점을 두고 이제 자료를 수집해 봤는데요. 현대사들과 함께 빅데이터 파트너십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기상기 빅데이터가 어떻게 비즈니스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많은 인사이트가 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조사 파트너십을 통해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3년 동안 기상교육 융합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많은 수요처와 인터뷰를 진행했었는데, 저희 국가농림기상센터에서는 대기 중에 미기상 요소들을 관측을 하여 물사용 예측이라든가 위상 자료와 또 합산을 해가지고 추가적인 자료를 생산하여 이제 실수요자, 즉 농작물 하시는 분들, 그다음 산림지에서 산림을 가꾸시는 분들에게 기상 자료를 서비스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연구소입니다. 이번에 새로 개발된 농업용 기상 장비를 SWS 스마트 웨더 시스템이라고 명명했는데요. 이게 세계 최초입니다. 1분에 기상 데이터를 한 번씩 방송을 하면 농가에서는 여기 수신기가 있습니다. 이 수신기 하나 가지고 데이터를 받아서 농사를 짓도록 했습니다. 저희 차세대 도시농림 융합기상사업단은 수도권 지역의 고밀도 기상관측망과 기상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치 모델 예측 기술을 바탕으로 응용기상 서비스 콘텐츠 기술을 개발하는 기관입니다. 응용기상 기술은 도시 돌발홍수, 도로기상, 도시 미세기후, 위험물질 확산, 도시 생태에서의 모기 활동성 예측 지수 등에 대한 정보를 생산을 하고 있으며, 뒤에 보이는 차량은 도로기상과 도시 미세기후 모델링 기술에 대해서 최적화와 검증을 하기 위해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